이제 Q&A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플랫폼 기술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기술을 여러 번 팔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실은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GSK와 그 LR 릴리 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은 같은 플랫폼 BBB 셔틀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LR 릴리에 공유하고 GSK 공유로 해서 GSK와 LR 릴리가 갖고 있는 자체 물질에다 붙여서 하는 거라 이미 시장에서 플랫폼 기술 이전은 이거다. 실은 저희가 단순히 ABL 바이오가 처음으로 이런 플랫폼 기술 이전을 한 건 아닙니다. 저희보다 먼저 성장했고 먼저 좋은 회사로 성장한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이 이미 대한민국 시장에서 플랫폼의 기술 이전의 케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기술 이전의 어떤 플랫폼 기술 이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게 뭐 ABL 바이오만 하는 굉장히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리가켄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ABL 바이오가 추구하는 플랫폼 기술 이전도 충분히 주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저희 IR팀에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3상까지 직접 연구 개발해서 글로벌 신약을 자체 보유한 회사로 발전하는 꿈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 꿈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ABL 111, ABL 503을 아이맥과 공동 연구를 하면서 임상 2상까지는 양사가 50대 50에 투자를 하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봤을 때 임상 3상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어느 회사가 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일 수도입니다. 유한양행과 같은 훌륭한 회사가, 한미약품과 같은 훌륭한 회사가 그 자본금으로 임상 3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년 전부터 시작했던 신약 개발의 대한민국의 꿈은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기타 등등의 많은 회사, 올릭스를 피원해서 많은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신약 회사들이 많다. 이제 점차 성공을 하면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옥바이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자회사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일부 자금을 대고 물질을 제공을 하지만 앞으로는 네옥바이오가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ABL 바이오의 꿈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좋고 유명한 리제너런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사노피와 굉장히 오래전에 공동 연구 또는 공동 분배, 공동 개발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리제너런은 마켓캡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이전에는 리제너런이 훨씬 더 사노피보다 작았지만 현재는 리제너런이 사노피보다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허가된 물질도 리제너런이 8개 이상 있습니다. 위제너는 이제 당연히 임상 3상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전에 일했던 제넨텍 카이론도 제넨텍조차도 실은 그 황반 변성 약물을 개발할 때 노발티스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빅파마로 또는 파마스티컬 컴페 제약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ABL 바이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금 확보, 지속적인 역량 확보, 지속적인 물질 확보를 통해서 뭐 시장에서 요구하는 후기 임상 중에서 저희는 이제는 임상 2상을 할 거고, 10년 후 때가 되면 ABL 바이오는 임상 3상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아이오니스와의 공동 연구 데이터는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릴리 쪽에도 전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이오니스와의 데이터는 뉴클레익 ACD라는 논문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단연코 GSK와 엘라일리에 공유가 되었습니다. 단연코 아이오니스와의 허가를 받고 공유를 하였고, 이 논문은 근육뿐만 아니라 내지는 뇌 쪽으로 전달이 잘 되는데 동물 모델에 약간 한계가 있는 논문이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적당한 적절한 논문, 그 동물 모델을 써서 더 좋은 BB 투과율의 데이터를
GSK뿐만 아니라 릴리와 공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오니스 공동 연구는 2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했던 sRNA 딜리버리,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 딜리버리에 대해서 기반을 만드는 기초 연구, 공동 연구고 아이오니스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번에 GSK와 엘라이 릴리 딜이 되는 기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파디피는 CNS 분야로 계속해서 기술 이전이 가능한가요?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에피토페이스의 기술 이전, 또한 새로운 타겟, 또한 항체뿐만 아니라 sRNA를 통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CNS의 어떤 기술 이전이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제가 그 발표 중간에 엘라이 릴리의 딜 이후에 그동안에 2018년부터 저희를 계속 떠돌았던 글로벌 빅파마 회사들이 JP모간에서 다시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 당연코 저희가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IR에서 저희가 이런 모달리티 또는 CNS 확장, 아니면 뭐 엔티바디뿐만 아니라 올리고 또는 엔자임 리플레이스먼트까지도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적인 라이센스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듀얼 BBB 셔틀의 개발 현황과 이걸 언제쯤 공개하실 수 있는지 좀 듀얼 궁금합니다. BBB 셔틀은 제가 타겟은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IGF-1R이라는 타겟과 글로벌에서 지금 각광을 받는 세 번째 타겟인 CD98HC라는 타겟입니다. 드날리 세라퓨릭, 로슈 제넨텍, J&J는 이미 트랜스페린 리셉터와 CD98HC의 듀얼 셔틀에 특허를 냈습니다. ABL 바이오는 IGF-1R과 CD98HC의 듀얼 셔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 실험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듀얼 셔틀이 시장에 공개되기까지는 아마 저희가 원숭이 독성 실험이 되고 좀 더 많은 효능 실험이 되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듀얼 셔틀은 왜 하느냐는 미션은 드날리 세라퓨릭, 로슈 제넨텍, J&J 데이터를 보면 똑같이 단독 BBB보다 듀얼 셔틀의 BBB의 전달이 블러드의 브레인으로의 전달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실은 ABL 바이오의 새로운 차세대 BBB 셔틀이 CD98HC와 IGF-1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쯤이면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데이터가 있으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이나 근육 같은 조직에서의 IGF-1R 발현이 확인되나요? 네, 그리고 뭐 발현율이 또 어떤지도 네. 궁금합니다. 그 지방이나 근육에서 당연히 발현이 되고요. 뭐 아까 보여드렸던 OSI 파마시컬 데이터에 IGF-1R 이니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이 이니비터를 주면 지방 조직이 감소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현량은 지방 조직과 근육에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은 지속적으로 저희 셔틀을 통해서 특별히 sRNA를 또는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를 단독으로 주면 근육이나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트랜스페린 리셉터나 IGF-1을 써야만 반드시 지방이나 근육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드날리 세라퓨릭 빅파마 또는 엔라일림 굉장히 유명한 sRNA 회사 또는 다인 세라퓨릭 최근에 어비디티라는 회사가 트랜스페닌 리셉터로 근육에 딜리버리하는 회사로 굉장히 좋은 기술 이전 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10조가 넘는 걸로 합병이 됐죠.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셔틀을 통해서 이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를 티슈 스페시픽 즉 지방이나 근육 또는 심장 또는 뭐 렁으로 딜리버리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모디파이되고 확장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ABL 바이오의 제한된 리미테이션에서는 저희가 현재 110명이고요. 뉴로바이올로지 그룹이 딱 10명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리미테이션 인원으로 GSK, 산오피, 릴리 딜까지 했지만 향후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 근육 딜리버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데이터 나오면 반드시 시장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얘기하셨는데 추가적인 지분 투자나 기술 이전도 가능한가요? 뭐 충분히 저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단순히 업프런트에 얹어서 했겠지만 실은 이제는 이거는 기술이 점차적으로 진화하면서 릴리의 전략적인 파트너가 더 늘어나길 바라고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고 릴리와의 전략적 파트너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IGF-1R이 지방이나 근육에서도 발현한다면 ABL301이 근육 또는 지방으로 들어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은 근데 301이라는 ABL 바이오가 개발한 BBB 셔틀은 IGF-1R의 패스웨이, 즉 인슐린 당뇨에 관계된 패스웨이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영어로 치면 넌 블라킹 항체입니다. 그냥 바인딩만 하는 항체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많은 비임상 실험을 통해서 세포의 프롤리페레 증식도 전혀 영향이 없고 IGF-1R 패스웨이도 영향이 없고 글루코질도 독성 실험에서 영향이 없고 이거는 원숭이 독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임상에서도 확인이 된 바입니다. 따라서 현재 BBB 셔틀은 단순히 IGF-1에 반영되는 근육에 전달하는 전달체 역할이지 가서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블러킹 항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질문한 부분에 답을 드리면 당연히 딜리버리는 가능하지만 301의 임상 데이터나 비임상 데이터를 보면 근육이나 지방에서 추가적인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K와 엘라이 릴리가 사노피와 개발했던 저희 301의 데이터를 근거로 플랫폼 기술을 사간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지방과 근육에서 부작용이 있었으면 결코 GSK와 사노피의 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정 조직에 IGF-1R을 타깃해서 투과시키는 것도 가능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아이디어란 질문인데 그렇게는 아직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GF-1R이 뭐 근육이나 뇌 쪽에 있지만 이거를 특별히 조절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듀얼 BBB 셔틀이 나오면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거는 아직도 가설이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엘라이 릴리가 아닌 로슈 제넨텍이 릴리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샘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랑 노브란 BBB 타겟을 찾겠다는 딜을 했습니다. 제넨텍 로슈가 최근에 딜을 했습니다. 인비보에서 노브란 BBB 셔틀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뇌로 전달하는 노브란 타겟, BBB 수용체 또는 BBB와 비슷한 근육으로 가는 새로운 수용체 타겟,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ABL 바이오도 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 지노믹하는 회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BBB 셔틀의 타겟은 이미 찾았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어쩌면 새로운 딜리버리 셔틀을 통해서 지금 질문한 특별한 티슈로 컨트롤하는 딜리버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컴파스 세라피릭이 내년 1분기 말에 탑9 데이터, 즉 오버롤 서바이벌과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컴파스 세라피릭에 야후를 가서 컴파스 세라피릭을 보시면 컴파스 세라피릭이 몇 주 전에 IR을 한 자료를 보면 바로 탑9 데이터에 의해 FDA 신청을 해서 BLA 신청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탐 슐츠라는 컴파스 세라피릭의 CEO와 줌 미팅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FDA와 프리 미팅은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LA 신청을 하면 보통 FDA는 1년이 걸리는데 저희가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월 이내에 FDA가 승인을 해줄 거고, 만약에 승인이 가능하면 어쩌면 2026년 12월에 가속 승인이 되고 매출은 2027년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로얄티는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로열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회사가 예를 들어서 500억의 매출이 생기면 얼마의 로열티, 1조의 매출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얼마, 2조의 매출이 생기면 추가적인 로열티 얼마. 컴파스의 계약을 통해서 제가 로열티는 결코 밝힐 수 없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컴파스의 로열티가 나오면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듯이 자체 수익으로 걱정 없는 R&D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도 되고, ABL 바이오 재무제표를 보시면 적어도 이 정도의 로열티는 예상하는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IR 담당자랑 한번 전화를 하셔서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릴리와의 유상증자 계약 외에도 콜옵션 같은 히든 계약도 있을까요? 히든 계약보다는 그 지분 투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기술 이전, 추가적인 뭐 어떤 유상증자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히든이라고 보면 말씀드렸듯이 ABL 바이오는 이제는 사노피, GSK, 릴리와의 어떤 이런 라이센스 딜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CNS나 근육의 BBB 셔틀이 필요한 또는 그랩바디 B, ADC가 필요한 다른 빅파마들과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저희의 기술이 확장되고 아까 질문하셨던 분처럼 릴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어떤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은 ABL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 또한 주주 여러분들이 아마 바라시는 부분이고, 이거를 또한 저희 기술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검증되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GSK와 LIL 딜이 있었고, 내년 JP모건에서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존에 있었던 파트너십 또한 새롭게 나온 파트너십을 또 해서 지속적으로 2026년, 2027년, 28년 지속적인 기술 이전과 더 큰 딜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랩바디 T의 기술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ABL 111과 503은 임상 2상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파트너십인 회사인 아이맥과의 저희 공동적으로 컨센서스는 지금 단계에서 기술 이전보다는 저희가 좀 더 임상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더 큰 기술 이전을 해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이맥 자체도 충분히 자본을 확보를 했고요. ABL 자체도 다양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뭐 500억, 1000억이 필요해서 기술 이전보다는 충분히 더 큰 딜로 기술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임상 이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회사들이 딜을 보시면 합병이나 딜들이 임상 이상 중간에 많은 것들이 됩니다. 실은 임상 이상의 탑라인 데이터, 실은 프루프 오브 컨셉 POC 데이터를 통해서 빅파마들이 이 정도의 물질이면 더 큰 딜로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더 큰 딜을 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임상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자회사인 네옥바이오의 빅파마 합병 계획이 있을까요? 제가 네옥바이오를 설립을 하면서 분명히 시장에서 한 맥시멈 3년에서 4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초부터 임상일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26년, 2027년이면 임상일상이 끝납니다. 네옥바이오는 자체적으로 ABL 바이오 도움 없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미국 벤처 캐피탈 회사들한테 후기 투자를 받고 임상 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8년, 2029년 정도 되면 네옥바이오의 임상 이상 데이터가 나오고, 이러한 중요한 POC 데이터를 통해서 합병 얘기는 어쩌면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3년 후 4년으로 보고 있지만, 합병이라는 거는 특별히 빅파마가 이 회사를 굳이 라이센스를 인하 안 하고 물질 자체를 갖고 있는 회사를 합병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만약에 네옥바이오의 임상일상 데이터가 좋으면 뭐 빨리도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은근히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ABL 바이오가 만든 ABL 206, ABL 209, 네옥 20, 001, 002의 임상 데이터의 성공적인 데이터가 합병의 시기를 당길 수 있을지,
예정대로 갈 수 있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GSK와의 단기 마일스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GSK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은 LI 릴리는 때가 되면 단기 마일스톤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저희가 마일스톤을 받으면 프레스 릴리즈를 하고 뭐 말씀드렸듯이 GSK와 LI 릴리의 딜에서 이게 플랫폼 딜이기 때문에 GSK와 LI 릴리가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때가 되면 저희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JPM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기존에 연락하던 파트너사 외에도 신규 파트너사와의 미팅도 추가되고 있을까요? 네, 이미 제가 이제 여러 번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드렸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십도 있습니다. 실은 이제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장 핵심은 sRNA일 수도 있고요. 또한 새로운 타겟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또는 물질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기술 이전 파트너를 찾고 기존의 신규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는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게 목표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노피의 첫 번째 미팅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5년 만에 2023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GSK 딜은 2023년에 시작했습니다. 2년 반, 3년 이내에 딜이 되었습니다. LI 릴리도 2023년에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딜이 됐습니다. 모든 딜들은 적절한 때와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서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그래프바디 B나 다른 그래프바디 T, ADC의 기술들이 굉장히 10년 전보다 5년보다 성숙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저는 충분히 글로벌 회사들이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기술과 S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걸로 추측을 합니다. 네, 다음 기술 이전은 언제일까요? 올해, 내년, 내후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뭐 이 질문은 오전에 애널리스트, 오후에 간담회 지금 유튜브에서 지속적이 나오고 올해 1월도 나왔고 4월도 나왔고 7월도 나왔던 질문입니다. 저희의 대답은 깜짝 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ABL 바이오가 시장에서 약속드렸던 딜에 대해서는 늘 지켰던 회사입니다. 2022년 사노피들도 마찬가지고 2025년 GSK LI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딜을 저희가 약속대로 지킨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그 인정을 차근차근 지켜나가는 회사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술 이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시기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은 거는 주주 여러분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는 것처럼 GSK 딜은 1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났습니다. 엘알릴리 딜은 1월에 시작해서 잠깐 홀드하다가 4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났습니다. 사노피 딜은 2022년 JP모건에서 시작해서 2023년 JP모건 1년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회사마다 성격과 회사마다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딜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천천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라일릴리 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는 이메일과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 기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이 바로 다음 단계를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릴리와의 기술 이전이 다음 기술 이전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됐고요. 실은 GSK 딜부터 제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소통한 게 MTA 과정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노피 때는 저희가 MTA가 있었어요. 동물 모델에서 MTA를 2번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MTA가 거쳤는데 GSK와 LI 릴리는 MTA가 없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진행되는 회사도 그렇게 MTA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가속화 부분에서 중요하고 실은 이제 어쩌면 빅파마들의 성향상 사노피, GSK, 릴리가 하면 다른 빅파마들이 이 회사가 뭐를 갖고 있길래 이런 딜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속화해서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뭐 CNS 넘버원, 글로벌 탑 넘버원인 LED 딜은 GSK 딜보다 훨씬 더 큰 임팩으로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 이전 역시 선반영 없이 유출 없이 깜짝 공시로 놀래켜 주실 건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에서 저희가 한 번도 다음 기술 이전이 있을 거라고 노출한 적이 없습니다. 실은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나 뭐 기자분들, 증권사에서 LR 릴리 딜은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LR 릴리가 넘버원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ABL 바이오는 올해가 마치기 전까지 대표이사가 올해 초에 얘기했던 추가적인 두 번째 딜이 없을 거라고 소문이 돌았던 적도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깜짝 뉴스가 아니고 저희가 시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는 순간 저희는 파트너사의 계약을 깨는 거고 시장의 룰, 즉 컴플라이언스 굉장히 중요한 비밀 유지에 대해서 계약을 깨는 거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깜짝 뉴스로 기술 이전을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 ABL 바이오를 조금 더 롱텀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그 이익을 얻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기술의 어떤 성숙도나 기술 이전의 어떤 그 성숙도나 어떤 GSK, 빅파마 세 개의 딜을 보시면 단연코 여러분들은 롱텀으로 저희에 투자를 하고 ABL 바이오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주가도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라는 가능성에 저희도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할 거고, 주주 여러분들은 그렇게 롱텀으로 투자를 하시면 굳이 깜짝 뉴스와 선뉴스에 대한 어떤 선입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홀드하는 주식은 어느 순간 2배가 되고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긴 시간 설명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IR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